이 이야기는 세무사나 금융 전문가들이 절대로 먼저 꺼내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걸 미리 알려주면 세무사들 일거리가 줄어들거든요.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최근에야 겨우 깨닫기 시작한 무서운 현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국세청이 새롭게 도입한 인공지능 세무조사 시스템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평범한 생활비 지원까지 탈세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30년 넘게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과 중장년층 고객분들의 세무와 금융 상담을 맡아왔어요. 자부심도 컸고요. 저 스스로를 금융 전문가라 자신했죠. 하지만 얼마 전에 저는 전문가라는 자존심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말았어요. 바로 제 사촌형의 일이었거든요. 평소 성실하고 꼼꼼했던 제 사촌형은 딸이 이혼한 뒤 손주들을 키우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매달 꼬박꼬박 300만 원씩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했어요. 당연히 문제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국세청에서 날아온 세무조사 통지서에 가족은 공포와 혼란에 빠졌어요. 인공지능이 매달 현금을 빼내는 걸 의심스러운 증여 행위로 잡아낸 거였어요. 사촌형이 분노했고요. 심지어 저에게 소리를 쳤어요. 자네 같은 전문가가 가족인데 어떻게 이런 걸 몰랐어? 평생 은행에서 뭐 했나? 그 순간 전문가로서 제 자존심은 처참히 무너졌고요. 가족과의 관계마저 위태로워졌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극적으로 우연한 기회를 통해 놀라운 해결책을 발견했어요. 아주 작은 메모와 은행에서 발급받은 간단한 증빙서류 하나만 잘 챙겼어도요. 세무조사 자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서둘러 사촌형에게 방법을 전달했고요. 실제로 며칠 만에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며칠 후 사촌형이 제게 다가와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때는 너무 놀라서 미안하네. 자네 덕분에 정말 큰일 막았어. 고맙네. 저는 그때 비로소 금융 전문가로서의 자존심과 가족과의 관계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매달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시거나요. 현금 거래가 잦은 자영업자라면 더욱 위험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제가 30년의 금융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는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을 통해 수천만 원의 세금 피해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자신이 열심히 번 돈을 자신의 계좌에 넣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여기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흔히 저지르는 결정적인 실수 중 하나예요.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국세청 세무조사 시스템이 도입된 후로는 그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의 반복성과 목적의 불분명성이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최근에 실제로 있었던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박태수 씨는 오랫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어요. 시장 일이 그렇듯 현금을 수시로 받고요. 그때그때 집 근처 은행에 들러서 수익금을 바로바로 입금하곤 했어요. 누구나 하는 아주 평범한 일이었고요. 박태수 씨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박태수 씨 앞으로 날아온 한 통의 세무조사 통지서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박태수 씨가 몇 년 동안 꾸준히 입금했던 현금이 목적 불명확 거래로 인공지능에 의해 분류되어서 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박태수 씨가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했어요. 제가 번 돈 제가 은행에 넣는 게 죄입니까?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왜 조사를 받는 겁니까? 그런데 국세청의 입장은 달랐어요. 그동안 박태수 씨가 현금을 입금할 때 입금 목적이나 용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고요. 이로 인해 거래 내역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했거든요. 더군다나 세무공무원은 10년치 모든 계좌 내역을 요구했고요. 과거의 불투명한 현금 입금 기록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결국 박태수 씨는 오랫동안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힘겨운 세무조사를 견뎌야만 했어요. 이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어요. 현금 입금은 결코 안전한 거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특히 반복적인 현금 입금은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면 언제든지 인공지능
세무조사 시스템의 타깃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한계점도 존재해요. 바쁜 자영업자들이 매번 입금할 때마다 목적을 적고 증빙을 챙긴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이유가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세무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요. 귀찮다고 해서 이런 절차를 피하다가는 나중에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최소한 입금할 때 간단한 메모나 수첩 기록이라도 남기시기 바라요. 예를 들어서요. 5월 15일 시장 수익금 입금이라고 간단하게 적거나요. 매출장부 사본 같은 작은 증빙이라도 따로 보관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거래는 투명한 거래로 분류돼요. 정말 간단한 습관이지만요. 실제로 세무조사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가 30년 넘게 금융 현장에 있으면서 깨달은 진리는 단 하나예요. 세금은 막지 못해도 세무조사는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박태수 씨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간단한 방법들을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셔야 해요. 더욱 중요한 사례가 있어요. 바로 가족 간 송금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요. 가족에게 보낸 돈이 탈세로 몰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사례는 우리 모두가 가족이기에 더욱 조심해야 할 충격적인 현실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요. 한 달에 몇백만 원 정도 송금하는 게 무슨 큰 문제가 될까 싶겠지만요. 현실은 전혀 달라요. 바로 여기에 최근 강화된 국세청의 AI 세무조사 시스템에 가장 큰 함정이 있어요.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반복성 그리고 그 송금 목적의 불명확성이에요. 가족 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정숙 씨는 10년 넘게 딸에게 매달 490만 원씩 꼬박꼬박 송금했어요. 딸이 갑작스럽게 이혼을 하면서 혼자 두 아이를 키우게 되자요. 이정숙 씨는 조금이라도 딸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정숙 씨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모정이었고요.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에 대해 특별히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내 딸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라고 되묻는 이정숙 씨의 말처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곤 상상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최근에 이정숙 씨의 일상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갑작스럽게 국세청으로부터 한 통의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된 거예요. 무려 4천만 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국세청의 AI 시스템이 이정숙 씨의 매달 반복되는 송금을 불명확한 목적으로 판단하고요. 10년 동안의 누적 송금액 2억 9천만 원 전부를 증여로 간주해 버린 거예요. 이정숙 씨와 가족은 공포와 혼란에 빠졌어요. 심지어 변호사와 세무사까지 찾아갔지만요. 이미 거래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상황을 뒤집기 쉽지 않았어요. 오랜 법정 싸움 끝에 세금 일부를 줄일 수는 있었지만요. 상당한 돈과 에너지를 소비해야 했어요. 이 사례의 가장 큰 한계점은 어르신들이 가족 간의 정으로 이루어지는 송금조차 증여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록을 남기거나 용도를 명확히 표기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고 번거롭게 여기죠. 하지만 이 번거로움을 피하다 보면 어느 날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께서 공감하실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 굳이 차용증까지 쓰고 송금 내역을 메모로 남기는 게 정서적으로는 다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쉬운 해결책을 제안해요. 딸이나 손주들의 생활비를 보내실 때는 병원비나 학원비 등 용도를 확실히 해서 기관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직접 송금이 어렵다면 최소한 메모로라도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와 같은 명확한 목적을 기록해 두시기 바라요. 또 가능하면 가족 간 송금이라도 간단한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런 작은 노력이 훗날 여러분의 큰 재산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모르고 지나쳤던 이정숙 씨의 사례를 통해서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실 거예요. 평범한 가족 송금이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실천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다음 사례는 이와 정반대로 작은 습관 덕분에 수천만 원의 세금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주 간단한 차이지만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여러분에게 다소 충격적이고 불안하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반복적이고 불명확한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분께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철저한 기록 관리와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 어떻게 수천만 원의 세무조사 위기를 깔끔하게 피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정영희 씨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꼼꼼하고 성실한 성격 덕분에 가족과 지인들 사이에서 항상 신뢰를 받아왔어요. 정영희 씨의 아들이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어서 병원비로 급히 1,500만 원이 필요했을 때도요. 정영희 씨는 침착하게 처리했어요. 하지만 정영희 씨는 돈을 보내면서도 한 가지 습관을 잊지 않았어요. 바로 계좌 송금할 때 반드시 목적을 메모하고요.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까지 철저히 챙겨두는 거였어요. 정영희 씨는 아들 수술비 지급, 병원 영수증 있음이라는 간단한 메모를 남기고요. 병원에서 발급받은 모든 영수증을 별도의 파일에 꼼꼼히 보관했어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 뒤 정영희 씨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결정적 증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예상치 못하게 국세청으로부터 정영희 씨에게 세무조사 관련 안내문이 도착했어요. 정영희 씨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1,500만 원이 고액의 현금 이동으로 자동 보고되면서 AI 세무조사 시스템에 잡혀버린 거예요. 놀랄 법도 했지만요. 정영희 씨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정영희 씨는 오히려 자신 있게 준비했던 자료를 제시하면서 세무조사관에게 전달했어요. 정영희 씨가 철저히 준비한 송금 메모와 병원 영수증을 확인한 세무조사관은 단숨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무공무원은 이 정도로 확실한 기록이 있다면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겠네요. 라며 조사 대상에서 정영희 씨를 제외했어요. 바로 이 순간요. 정영희 씨는 수천만 원의 세금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세무조사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간단한 습관 하나로도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줘요. 물론 모든 거래마다 영수증을 챙기고 메모를 남기는 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일 자체가 낯설고 힘든 일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이 공감하실 수 있는 사실은요. 이제는 이런 불편함이 결국 여러분의 재산과 마음의 평안을 지켜준다는 점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자금 이동을 처리하는 국세청의 인공지능 세무조사 시스템은 아주 작은 기록만으로도 그 거래를 투명한 것으로 간주해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기록이라는 사소한 습관이 바로 여러분을 세무 리스크에서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예요. 정영희 씨처럼 철저한 습관을 들이시길 권장해요. 송금 메모는 간략히라도 반드시 남기고요. 가능하면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챙기세요. 수술비나 교육비 등 큰돈이 오갈 때는 병원이나 교육기관에 직접 이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곧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주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거예요. 다음 이야기는 다시금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이와 반대로요. 일상에서 작은 습관을 소홀히 한 탓에 큰 피해를 입은 사례를 들려드릴 거예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의 거래가 어떻게 세무조사의 덫으로 바뀔 수 있는지요. 현실적이고도 생생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이번에는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도 언제든지 세무조사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이재훈 씨는 60대 초반으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요. 하루하루 장사에 바빠서
자신이 번 돈을 특별히 관리하거나 기록하는 습관은 따로 없었어요.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현금 결제가 많아서 하루 매출의 상당 부분을 그때그때 인근 은행에 가서 입금하는 게 이재훈 씨의 일과였어요. 하루는 100만 원, 하루는 200만 원, 많을 때는 300만 원도 입금하곤 했지만요. 특별히 규칙적이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불규칙하지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던 현금 입금이 최근 국세청이 도입한 AI 세무조사 시스템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재훈 씨가 의심 거래 대상으로 분류된 이유는 명확했어요. 입금되는 돈의 목적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AI는 이걸 불분명한 자금 이동, 심지어 자금 세탁, 의심 거래로까지 판단해 버린 거예요. 어느 날 이재훈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장사를 마치고 은행에 입금하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최근에 국세청에서 사장님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재훈 씨는 너무나 당황스러웠고요. 처음에는 어떤 상황인지 이해조차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세무서에서 도착한 공식적인 조사 안내문을 보고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별 생각 없이 진행했던 불규칙한 현금 입금들이 전부 문제로 지적된 거예요. AI 시스템이 분석한 결과요. 특별한 목적이나 증빙 없이 수시로 입금된 돈이 무려 2억 3천만 원에 달했고요. 국세청은 이 중 일부를 자금 세탁이나 탈세로 의심하면서 2,300만 원의 세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재훈 씨는 망연자실했어요. 이재훈 씨는 제가 장사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요.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어요. 이 사례의 가장 큰 한계점은 여전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현금 거래의 중요성과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장사를 하다 보면 그날 벌어들인 현금을 매일 기록하고 관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쁜 일상 속에 기록을 남기는 게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이 공감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불편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을 더 큰 불행에서 지켜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루의 끝에서 단지 몇 분만 투자해서 현금 거래 내용을 간단히 수첩에라도 적어두거나요. 은행에 입금할 때 매장 매출금, 음식점 매출금이라는 명확한 메모를 기재하는 아주 작은 노력이 필요해요. 이런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AI 시스템의 조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재훈 씨는 현재 세무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미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어요. 아직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죠. 여러분은 이재훈 씨와 같은 상황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요. 장사로 번 귀중한 돈이 세금 폭탄과 스트레스라는 이름으로 돌아오지 않도록요. 지금 바로 작은 습관을 바꾸셔야 해요. 다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세무조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간단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실천 가능한 안전한 금융거래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국세청 세무조사 시스템의 무서운 현실을 생생히 보여드렸어요. 여기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제 조금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세무조사 예방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작은 습관 하나로 세금은 피할 수 없어도요. 세무조사만큼은 확실히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수표 활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현금 거래를 선호하시지만요. 현금은 그 특성상 출처를 증명하기 어려워요. 따라서 큰 금액이 움직일 때는 가능한 수표를 활용하세요. 수표는 그 자체로 은행을 통한 명확한 거래 기록이 남아 있어서요. 국세청의 AI가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인식하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체 메모예요. 이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서 대부분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요.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은행 이체할 때요. 생활비 지원, 병원비 지급, 학원비 결제 등 송금의 목적을 반드시 기록하세요. 간단한 메모 하나만으로도요. 국세청 AI는 이 거래를 분명한 목적의 투명한 거래로 판단해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요.
세 번째 방법은 분산 입금이에요. 하루에 몰아서 많은 금액을 한 번에 입금하면 자금 세탁 등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따라서 큰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요, 며칠에 걸쳐서 소액으로 나누어 입금하는 게 안전해요. 이렇게 하면 의심 거래로 분류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게 돼요.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차용증 작성이에요. 가족이나 지인 간에 돈을 빌려주거나 생활비를 지원할 때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예를 들어서 가족 간에는 최대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여가 가능하지만요. 이런 거래를 하실 때도 차용증을 작성해 두어야 확실히 세금 문제가 없다는 걸 국세청에 입증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방법들이 어르신들에게는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메모를 남기고 차용증을 쓰는 일이 귀찮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이게 현실적인 한계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불편함 하나가 훗날 세무조사라는 큰 위험으로부터 여러분과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다면요. 충분히 실천할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제가 은행 지점장으로 30년 넘게 일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진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금융에서 가장 큰 적은 복잡한 제도가 아니라 바로 사소한 습관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작은 습관을 소홀히 하다가 엄청난 세금 피해를 입었거든요. 특히 최근처럼 AI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로는 더욱 그래요.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고 냉정해요. 명확한 기록과 증거가 없다면 인공지능은 여러분의 거래를 가차없이 의심 거래로 분류해 버릴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은 앞으로 반드시 거래를 하실 때마다 기록을 남기셔야 해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결국 여러분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수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요. 이체 메모를 반드시 남기세요. 거래 규모가 클 때는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하고요. 가족 간 거래에서도 간단한 차용증 하나를 작성해 두시기 바라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다면요. 여러분은 앞으로 세무조사에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세무조사에 대비한 연령대별 주의점과 절세 전략이에요. 국세청의 AI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연령별 주요 위험 요소를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공유하시기 바라요. 이 중요한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지금까지 국세청의 강화된 인공지능 세무조사 시스템을 이해하고요. 구체적인 예방책까지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쯤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연령대에 따라 국세청의 세무조사 위험 요소와 타깃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즉,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 가족까지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연령대에 따라 달라지는 포인트를 명확히 알고 대응해야 해요. 먼저 젊은 층부터 살펴볼게요. 최근에 국세청의 AI 시스템이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는 젊은 세대의 주요 이슈는 고가 자산 매입과 가상자산 투자예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거나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AI는 이런 현금 흐름을 예리하게 포착해내고 있어요.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돈거래는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아무 기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바로 위험의 시작이에요. 자녀가 집을 사거나 가상자산에 투자할 때는 부모님이 돈을 지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때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요. 입금할 때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2억 1,700만 원이라는 무이자 대여 한도를 초과하면요. 국세청의 AI는 예외 없이 증여세를 부과해요. 따라서 차용증, 이체 메모라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증여세 폭탄을 예방하는 습관이 절실히 필요해요. 이제는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연령대에서 특히 위험한 부분은 반복적인 고액 현금 거래예요. 은퇴 후에 시장이나 상가에서 작은 장사를 하시거나요.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거래에서 가장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기록의 부재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입출금을 반복하다 보면요. AI는 거래의 반복성과 목적 불명확성을 잡아내고요. 이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판단해요.
이렇게 반복적이고 불투명한 현금 거래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몇천만 원의 세금 문제로 돌아올 수 있어요. 따라서 어르신들께는 현금 거래 대신 가능한 한 은행 이체를 권장하고요. 입출금할 때 반드시 목적을 메모로 남기시는 습관을 들이도록 권유해요.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낼 때도 현금을 직접 주는 대신에요. 학원비나 병원비 등으로 직접 이체해서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게 좋아요. 연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대응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 자녀가 고가 자산을 구매하거나 가상자산 투자할 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 작성 및 이체 메모를 반드시 남길 것. 둘째, 반복적 현금 거래가 많은 어르신들은 입금할 때 메모를 확실히 남기고요. 현금 거래보다는 수표나 은행 이체를 적극 활용할 것. 셋째, 가족 간 송금할 때에도 병원비, 학원비 등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고 기관에 직접 송금할 것. 이제는 가족 모두가 서로 공유해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자녀가 실수하면 가족 전체가 세무조사의 위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국세청은 10년치의 계좌 내역까지 조사할 수 있고요. 과거에 기록 없는 거래가 오늘 여러분과 가족에게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마지막 장에서는요,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실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강조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과 가족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시작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요, 인공지능 기반 국세청 세무조사 시스템의 충격적인 현실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사례와 함께 설명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요,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강조할게요. 이 내용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도 반드시 알려야 할 정보예요.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반복적이고 불분명한 현금 거래는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이에요. AI 세무조사 시스템이 가장 민감하게 인식하는 기준은 거래의 반복성과 목적의 불명확성이에요. 거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현금 입출금이 기록 없이 이루어질 경우에는요, 언제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메모와 증빙 서류의 철저한 관리예요. 이제부터 거래할 때 간단한 메모라도 반드시 남기고요. 가능하면 관련된 영수증, 거래 내역서, 병원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세요. 간단한 메모 하나만으로도 AI는 여러분의 거래를 투명 거래로 판단해서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줘요.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가족 간에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족 간의 거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 국세청은 가족 간의 반복적인 거래를 증여로 판단해서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가족 간 거래할 때 2억 1,700만 원 이내의 무이자 대여가 가능하더라도 차용증과 간단한 메모를 남겨서 증빙을 갖추세요. 네 번째 핵심 포인트는 목적을 명확히 기록한 직접 송금 방법을 적극 활용하라는 거예요. 생활비를 지원할 때는 현금을 직접 주기보다는 병원비나 교육비, 공과금 납부와 같은 명확한 용도로 기관에 직접 송금하면 더욱 안전해요. AI가 이걸 목적이 분명한 투명 거래로 인식하거든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핵심 포인트는 수표 사용과 분산 입금을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고액 거래할 때 현금 대신 수표를 활용하고요. 한 번에 큰 금액을 입금하기보다는 소액으로 나누어 입금하세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이 전략이 AI 시스템의 의심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제 분명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수천만 원의 세금 피해를 예방하고요. 나아가 여러분과 가족을 세무조사의 공포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물론 이런 습관을 새롭게 시작하는 게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불편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저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은행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중장년층 고객분들의 자산을 지켜왔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재산을 지킨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이 간단한 습관들을 반드시 실천하시길 부탁드려요.
또한 오늘의 내용을 여러분만 아시는 것으로 그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주변 친구와 지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요. 가족 한 명의 작은 실수로 모두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그 긴장감과 깨달음을 잊지 않고요. 거래 때마다 간단한 메모를 남기고요. 차용증을 작성하고요.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습관을 생활화하세요. 지금 시작하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세무조사의 공포로부터 완벽히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과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오늘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꼭 실천하시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